현 바이든 정부의 트럼프와 이제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의 이제 관련인데 반도체 관련 발언들 공약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트럼프 캠프 쪽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주의가 기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때리면서 이 반도체 산업, 우리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산업의 일부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후보가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약간은 좀 날이 서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 멘트가 있었는데요. 먼저 7월 달에 한 매체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 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져갔다. 근데 사실 질문의 취지라든지 대만 얘기하던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 문답을 할 때. 근데 골자에서 갑자기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막 훔쳐갔다, 가져갔다, 100%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얘기하다가 결과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하고 싶었던 내용은 반도체 산업 가져갔고 너네 돈 많으니까 우리한테 방위비네. 미국, 중국하고 싸우면 우리가 막아줄 수밖에 없잖아. 반도체를 걸고 넘어져서 다른 쪽에서 이렇게 수거를 하려는 작전을 세우고 있다라는 생각. 거기에다가 이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게 10월 달에도 한 매체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반도체법은 너무 나쁜 거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이 칩스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기는 힘들 거다. 따라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도 견제가 좀 있을 거다라는 시각이 주를 이룹니다. 야, 이렇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계들도 승계가 되느냐, 바이든 정책이 그대로 가느냐, 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굉장히 좀 사실 좀 머리가 아플 것 같긴 한데요. 이 시나리오별로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리를 한번 좀 해주세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 그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이면도 하나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상하우 의원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네네. 미국은 주기적으로 상하우 의원을 한꺼번에 바뀌니까 정기적으로 바꾸거든요. 근데 이러한 법안 통과를 하는 것은 하원이고요. 네. 지금 현재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공화당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주당 정부에서 지금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켜줬어요. 그러면 생물보안법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트럼프가 지금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에서 각종 보조금을 다 없애겠다라고 하는데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해버리면 자기 뜻대로 안 돼요. 미국은 의회와 타협을 해야 되죠. 네.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는 오바마 때부터 리쇼어링 정책, 박성재 교수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이제 불러들이는 거죠. 네. 근데 불러들이는데 그냥 오라 그러면 안 오니까 안 오죠. 네. 세금을 준 거예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세금을 줘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니, 세금을 줘서 왜 불러들여? 근데 세금을 줘서 불러들이면 미국의 고용이 늘어나죠. 그러면 고용이 늘어나고 그 기업들에 있는 종사자들이 세금을 또 내죠. 소비가 그렇죠. 촉진되고 이 메커니즘이 민주당의 그 케인지안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네.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근데 공화당 그게 아니에요. 세금을 왜 써? 관세를 때릴 거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대중국과 그다음에 미국이 반도체 주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일치하지만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세금을 풀어서라도 선순환시키자라는 어떤 케인즈 경제학이고 네. 그다음에 공화당 정책은 세금 필요 없어. 보조금 필요 없어. 관세를 우리가 때리다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할 거야. 관세 내면서 일하는 대신 안 할 거야. 근데 반도체라는 것은 1997년에 무관세 정책이 지금까지 통용이 되고 있어요. 반도체는 관세가 안 붙습니다. 아, 반도체는 관세. 네. 우리나라에서 1달러에 팔리는 게 미국에서 똑같이 1달러에 팔려요. 운송비 플러스해서.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트럼프가 엎어버리겠다는 거죠. 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영향이 크겠는데. 근데 이러면 자, 지금 민주당 정책이 유지되면 우리나라는 상관없어요. 네. 지금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네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치게 되면 미국에서 공장 짓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아까 170억 달러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공장을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지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170억 달러 중에 지금 3분의 1 했는데 50% 넘게 썼어요, 돈을. 왜냐하면 이거 이후에 인건비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위기다라는 얘기도 거기 나온 건데 하이닉스 멈췄죠. 발표만 해놓고 아직 안 하고 있죠. 네. 이게 하이닉스를 제가 칭찬해줬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주식을 담보로 EB를 발행했어요. 네.
그러니까 EB는 뭐냐면 자사주, 그러니까 자산을 자본으로 환원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두 번째는 미국 간다고 발표해놓고 멈췄어요. 그때 하이닉스 주가 떨어지면서 야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구나라고 했는데 결정을 미룬 게 이게 신의 한 수가 돼버린 거죠. 따라서 지금 트럼프가 되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된다라면 다른 게 아니라 열심히 돈 받을 걸 예상하고 지었는데 이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악재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호재 악재를 따질 때 호재는 뭐 누가 되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악재에 따른 리스크 관리는 삼성전자가 더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